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입시안에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수능의 자격고사화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가 이제 어떤 안을 발표를 했냐면은 일단 정시 모집에서 수능을 반영을 하되 이 수능 성적은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제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모두 배제를 하고 등급만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건 좀 획기적이죠. 작년 수능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뭐 국어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이 82점을 받으면 1등급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100점을 받아도 여전히 그냥 1등급이죠. 뭐 그 이상의 등급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는 한 학생은 만점을 받은 거고 다른 한 학생은 그죠? 국어에서 최소한 6개를 틀린 겁니다. 그죠? 3점짜리 6개를 틀렸다라고 하면은 18점이 나갔으니까. 요 두 학생 전부 다 그죠? 그냥 똑같이 이제 1등급으로 점수를 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수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위권에 있어서 수능 성적이 갖는 그러한 변별력은 거의 이제 유명무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골고루 그냥 1등급 받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지, 그냥 수능 성적을 만점 가까이 이제 받고자 하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육적인 취지에서만 놓고 본다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수능 성적에서 하나 틀린 학생, 2개 틀린 학생과 다 맞은 학생의 그렇게 실력 차이는 있겠죠. 그죠? 수학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러한 실력 차이가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이제 그 차이를 의미할 것인가. 대학에서 이제 학문을 잘할 수 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이 있는 이런 학생들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일정 정도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격고사화해서 그냥 그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수능이 이렇게 1단계의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2단계 요소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요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뭐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겠지만 수능에 대한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뭐 두 번째 단계 혹은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그러한 이제 평가 요소들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도 학생들한테는 생겨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단 서울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은 이제 정시는 곧 수능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습적인 공식이 이제 파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관습적인 공식이 이제 입시계에서 자리 잡게 된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뭐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도 이전 입시만 놓고 보면요, 그때는 서울대가 당연히 이제 정시 입시에서도 논술도 봤었고요, 인문계는 논술을 봤었고 자연계열은 면접시험을 봤어요. 면접시험만 보기 이전에는 자연계열 논술 시험을 서울대가 정시 모집에서 봤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서울대가 정시 모집에서 내신, 면접, 논술, 그 다음에 수능까지 이게 4가지 요소를 전부 다 반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인문계열에 한해서 그랬었지만 그렇게 많은 요소를 정시 모집에서 반영해서 선발을 하다가 하나씩 줄여나간 거죠. 반영 요소들을 줄여나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능 100으로 이제 간소화됐었죠. 뭐 그렇게 이제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서울대가 이제 채택하기 이전에 다른 대학은 좀 더 이제 일찍 채택했던 경향이 있었죠. 2015학년도 이후에 이제 수능 100을 가지고 이제 정시 모집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들이 자리를 잡게 됐었는데, 거기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10년이 좀 넘었죠. 2015년까지 포함하면 한 14년 정도 시행을 한 다음에 이제 폐기가 되는 거다. 서울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폐기 수순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대가 이제 이런 안을 가지고 이제 정시 모집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의 차이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없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예요. 이제 순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요소들을 이제 적용하는 순서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평가를 먼저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2배수를 이제 혹은 3배수를 선발을 한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뭐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수시는 이제 평가 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시 모집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단계를 이제 자르는, 이제 서류 평가를 충분한 숫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단계를 그냥 수능 등급을 가지고 이제 잘라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2배수 정도로 자르고,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수능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이제 서류 평가를 하고 학생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면접 도입은 이제 지역균형 전형에만 이제 도입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만 밝히고 있는데요. 뭐 지역균형 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면접 평가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부 내용에 대한 평가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서류 기반 면접, 학생부 기반 면접일 가능성이 큰데 일반 전형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뭐 일반 전형과 관련해서 심적 면접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전형은 그냥 면접을 도입하지 않고 뽑을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서울대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학생부 평가와 면접까지 도입을 해서 수시하고 정시가 특별한 이제 차이가 없는 학생들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과연 이제 3학년이 되는 마당에 수능에 매진을 할 것인가, 학생부를 끝까지 챙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로. 근데 적어도 서울대만큼은 그러한 선택을 뭐 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필수로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을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대 외에 다른 대학들은 2028학년도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2026학년도 입시의 이제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적어도 이제 연세대학교만큼은 조금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연세대학교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 이제 그 학생부 평가를 전체 1000점 만점에 50점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 안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점수 격차가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에게는 이제 만점을 주고요. 그리고 3, 4등급에서는 거기서 1점을 감점을 하고 5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2점을 감점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은 7점, 3, 4등급은 6점, 5등급은 5점, 그리고 6, 7등급은 3점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 내 등급이 5등급이다라고 하면은 2점 차이가 나죠. 1, 2등급을 받은 학생들에 비해서. 그럼 이 2점이 연대 환산 점수 기준으로 놓고 점수, 정시 점수로 환산을 해보면 전체 점수로 봤을 때 수능 점수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3.3점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한 문제를 더 맞춰가지고서는 이걸 극복을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수학 한 문제를 더 맞추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점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점수가 이공계열 진학에 있어서 혹은 또 인문계열 진학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점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내신에 매진하기보다는 내신을 한 5등급 정도 수준으로만 받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냥 수능 문제를 뭐 하나 더 혹은 또 두 문제 더 맞추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메디컬을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이게 큰 짐이 될 수가 있죠. 뭐 아다시피 이제 연세대학교 의대는 이제 한 3문제 정도만 틀려도 뭐 합격을 하네 못하네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된다. 그것도 수학을. 이렇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이제 점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그건 이제 치대나 약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점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이건 메디컬 입시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점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그대로 2026학년도에서는 요 정도 수준으로만 반영을 하다가 연대가 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 보니까 우리한테 좋은 효과가 있더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죠.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렇게 내신 반영 비중을 얼마만큼 더 높일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연대를 가기 위해서도 이제 상위권 학과를 이제 진학을 하겠다, 메디컬을 진학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제 내신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대하고 좀 다른 점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쵸, 비교과 관리에 뭐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위에는 뭐 연대도 똑같이 이제 내신 관리는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연대를 가는 학생들은 내신을 놔버리게 되면은 어쨌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입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대는 서울대가 이제 뭐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내놨을 때부터 고대는 서울대 안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고대가 서울대랑 거의 입시 안을 거의 이제 맥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할 때 서울대랑 좀 달랐던 점은 뭐냐면은, 서울대처럼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평가화해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안이었고요. 첫 번째, 그게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그쵸. 일반 전형으로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학생 전형과, 그 다음에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 교과 우수자 전형, 이 두 전형을 이원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으로 수능을 잘 보게 되면은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됐었죠. 속편한 뭐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교과 우수자 전형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고대가 이제 2026학년도 입시, 내년 입시부터죠. 뭐 점점 이제 그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그러한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의 정원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2020 이제 3학년도 입시에서는 427명이었고, 뭐 거기에 비등하게 유지가 됐어요. 2024학년도 입시에도 432명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이제 570명으로 이제 정원을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정원을 점점 많이 확대를 하고 그냥 일반 전형만 선발하는,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아주 이제 소수만 남겨둘 수도 있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건 어차피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재수생들 거기에 와라. 적어도 이제 재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교과 성적을 많이 반영하게 해서 정시 모집에서 내신 관리를 하느라고 이제 불이익을 봤던 그러한 이제 재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제 정시 입시에서도 반영해주겠다. 대신에 재수생들에 대해서도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소수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다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서 뭐 정시 모집안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흐름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입시와 관련해서도 학생들은 섣부르게 이제 그냥 학생부의 내신을 탁 놔버린다든지 학생부 관리를 포기해버린다든지 이러한 생각들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의대 입시가 어떻게, 또 메디컬 입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을 가지고 추론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정시 입시에서 수능이 갖는 그러한 변별력, 혹은 또 학력에 대한, 자연계열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력 검증력이 좀 약화되지 않았나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한 흐름들에 발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주요 의대들도 수능 100이 아니라 그냥 일정 부분 이제 교과를 학교에서 수강했던 교과의 과목들이 어떠한가는 적어도 이제 검토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면접을 도입을 한다든지, 정시 면접은 이제 메디컬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속 도입하고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도 이제는 패스와 페일, PF, 이제 단순하게 이제 탈락자만 선정하는 면접이 아니라 아예 실질적으로 면접을 반영 요소로 집어넣으면서 10%든 20%든 30%든 반영 요소로 집어넣으면서 학생들을 면접에서 검증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장치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면접 시행을 확대하는 것을 좀 견제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도 의대만큼은 정시에서도 면접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면접 확대에 대한 부담은 대학이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대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교과 성적을, 학생부 평가를 반영하기보다는 이제 정시에서는 면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바뀌는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단순히 수능만 가지고서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 아주 최상위 대학 스카이를 진학하기는 이제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입시안을 좀 의대들도 바꿔나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요 입시안들에 대한 가닥도 이제 내년 이제 2025년 한 5월 정도가 되면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차츰 대학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안들을 내놓게 될 텐데요. 그 안들이 나오는 족족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열심히 분석 자료들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